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 체크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이 시각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26포인트가 고점이고요. 코스닥은 757포인트가 고점입니다. 모두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개장 직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는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리했던 2분기 여건 속에서도 선방을 한 편이다. 특히 반도체가 선방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시장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표 3사가 오늘 모두 상승부를 켜면서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일단 기관이 오늘 매매 동향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사주면서 시장에서 1,2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1위인 삼성전자, 하지만 기관에서는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LG화학과 LG생활건강도 오늘 매수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가 나타납니다. 오늘 종목별로 양매수 1위는 위메이드, 2위는 LX세미콘, 그리고 심택이 3위입니다. 또 오늘 상장한 코난테크놀로지는 양매도 2위에 올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상증자를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무상증자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 예측만으로 오르는 종목이 여럿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대상이 시리즈입니다. 상한가에까지 들면서 5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무상증자 기대주 찾기의 기준에 몇 가지가 부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적고요.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품절주의 형식으로 지금 상한가에 들었지만 이런 주식들은 팔 때도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1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서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 최영지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증자 이야기, 이슈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또 증자 이슈 있는 종목 CKA가 상당히 오늘 많이 올라옵니다. 무상증자는 아니고요. 유상증자 발표했습니다. 오늘 14% 상승하면서 불을 뿜고 있고요. 또 섹터별로 보면 오늘도 사료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현대사료가 12% 상승하고 있고 고려산업이 11%, 그리고 이지바이오도 한 6, 7%가량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주는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도 계속 강한데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WHO에서 긴급회의를 재소집한다는 이슈를 먹거리로 삼고 있고요. 또 코로나 쪽은 국내에서 재확산하고 있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자들 어떤 종목들에 관심 보이고 있을까요? 김도원 캐스터가 전해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영업이익은 20%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두 종목 모두 주가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매출액이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그동안 우려가 많았던 반도체 부분이 선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PC와 모바일 수요는 둔화가 됐지만 데이터 센터 투자 등으로 이를 서버용 수요가 상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부분은 그래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SK하이닉스와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 2% 내외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주 덕산하이메탈도 오늘장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06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오르면서 현재는 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숨고르기를 한 뒤 오늘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국내 1호 백신을 개발했다는 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태원 SK 회장이 멕시코 외무장관과 만나서 백신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는 20% 가깝게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도 이어집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원숭이 두창 관련 모멘텀도 있는데요.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모두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한 기업들입니다. 이 미국에서 민간 진단 검사 업체에서 앞으로 원숭이 두창 검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수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신규 상장주 코난 테크놀로지는 오늘장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H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관련 기대감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폰은 견조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은 더욱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BH는 애플의 디스플레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이폰 상위 모델의 판매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실적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1% 이상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자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10가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문가님. 어떤 점이 가장 특징적이었는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이슈들도 좋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호재성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맞아요. G2파워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G2파워에 대한 종목 토론방의 분위기, 투자자들의 댓글 반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HSU님, 안티 많은 거 보니까 안심된다. 크크크, 뭐 안티 찬티 종목 토론방에서 항상 토론이 있죠. 그리고 피엘님, 오늘 같은 날은 원전주 중 하나는 상한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좋은 뉴스들에도 여태 지지부진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약세장에서 그래도 원전주들 선방했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 무상증자 유력 후보 시장가 풀매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두 번째 댓글을 남겨주신 분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은 게요. 그동안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호재성 이슈가 워낙 많았고 좀 단기간에 올라갔던 점들이 있어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호재성 이슈에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라던가 사업성에 있어서 반영이 됐을 때는 좀 강한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주들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뭐 G2파워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제 한 가지 소식이 있었죠. 유럽연합 쪽에서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킨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라는 거는 녹색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텍소노미의 원전과 기존에는 천연가스가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포함이 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그린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원전을 좀 포함을 하고 싶었지만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을 포함하는 거에 찬성하라는 프랑스와 반대를 하는 독일 국가를 중심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하지만 두 국가가 협상을 통해서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킬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게 됐죠. 국내에서도 이런 텍소노미가 역시나 있는데요. 바로 K-텍소노미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녹색 분류 체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전이 포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측에서 이렇게 먼저 원전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내에서도 원전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2파워 역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3%대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G2파워는 수배 전반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K-텍소노미에 곧바로 이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 자체는 조금 낮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연합 측에서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국내에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2파워 또한 이 원전과 관련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강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주를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상반기에 상장을 한 신규 상장 종목들 위주로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G2파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예시로는 뭐 퓨런티어라던가 4x4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점과 대비를 했을 때 과대낙폭 50%에서 60%가량 과대낙폭이 나타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규 상장 종목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수급이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만큼 급락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 테마를 공략을 하실 거면은 데이 트레이딩이라던가 오버나잇으로 단기간에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장핫 종목 G2파워를 살펴봤고요. 일단 원전 관련주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말씀과 다만 신규 상장주에는 좀 단기 매매로 접근하자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입니다. 이쪽에 입장하셔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남겨주시고요. 사연은 때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셔서 남기셔도 되고 안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이름 최영지라고 세 글자만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역시나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률 리뷰 시간부터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출연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최영지 전문가이지만 또 그새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고요? 네, 모다이노칩이 또 제가 모다이노칩. 23일에 필승 종목으로 나가는데 28일에 장중에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종목 리뷰 도와주시죠. 네. 우선은 모다이노칩 제가 모다피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에는 소니, 혼다,
폰다, 합작사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내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소니가 또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다이노츠 같은 경우에는 흡수 합병을 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 과거에 소니에 부품을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만큼 그만큼 이슈가 있었을 때 강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장중에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28일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4,500원 이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워낙 터치를 하고서 곧바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좀 리뷰를 해드릴까 했는데요. 우선은 최근 들어서 시장도 좀 부진했고 모멘텀이 조금은 소진이 됐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4,500원 구간에서 절반 매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종목은 좀 이슈 자체가 올해 안에 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5,000원 구간에서 120월선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다이노칩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의 채팅방이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글과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세 가지는 잊지 말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이때는 최영지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을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필승 종목,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힌트는 어떤 걸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드라마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드라마 포스터군요. 오, The Avenging Angel Returns. 복수의 천사가 돌아온다. 이 무시무시한 포스터는 뭐죠?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을까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오늘 필승 종목명과 같기 때문에 이 포스터를 그렇군요.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감이 전혀 안 오는데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드라마 명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드라마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사라졌다가 미국에 있는 작은 도시에 다시 나타나게 돼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주인공은 흉악범을 살해를 하는 그런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스릴러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티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조금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필승 종목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외출이 어렵거나 해외에 나가는 게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가상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있는 CJ E&M 프로덕션 스튜디오인데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이름은 더 월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제작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마치 해외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를 이 장소 느낌에 따라서 변형을 해서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가상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버추얼 스테이지 혹은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 이런 버추얼 스테이지 같은 그런 관련된 공간들이 계속해서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관람이라던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제작사도 버추얼 스튜디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제작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마치 해외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내고요. 콘텐츠 성장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제작사들은 이미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많이 도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바타, CG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 영화죠. 그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이미 버추얼 스튜디오를 도입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쥐라기 공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CG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버추얼 스튜디오를 도입을 했다, 제작사 측에서 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버추얼 스튜디오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또한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구축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J ENM도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또한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개발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의 시각적 특수효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CG와 관련돼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그런데 기술력에 있어서는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종목이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이 종목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파주에 위치해 있고요. 국내 1호로 구축을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 43억 원을 들여서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냈고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제작사에서도 이 종목에 수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병헌이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도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측도 이 종목과 수주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그리고 블라드 스튜디오와도 최근 들어서 수주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주 계약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추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14억 원 가량으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 영업이익 또한 작년에 적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추정치가 대략 60억 원 가량으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를 했을 때 88%가량 증가를 하면서 810억 원가량을 기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버추얼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고 또 시각 특수 효과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가격 전략 제가 방송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영재 전문가의 오늘 필승 종목 버추얼 스튜디오를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말씀과 드라마 포스터를 힌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자신 있게 정답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띄워드릴 텐데요. 이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 입장하실 때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몇 %로 사셨는지 이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 코멘트 있다면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겠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최영지라고 3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상위 1% 투자 병법서 5대1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1대1 종목 상담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1대1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QR코드 촬영하고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모난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떠 있죠.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익명의 채팅방으로 당연히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 사연을 비롯해서 3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최영지 전문가가 아주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참여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라 최영지라고 전문가 이름만 간략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시청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상담자분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닉네임 IM님, 룽투코리아 6,480원에 비중 40%입니다 하셨고 손절 가격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IM님 위쪽으로 보니까요. 또 음악 듣는 어피치님께서도 같은 종목을 남겨주셨습니다. 5,400원 매수하셨고 이분은 조금 낮네요. 비중은 5%입니다. 이분은 또 궁금점이 다릅니다. 추매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룽투코리아 게임 주고 오늘 두 분이나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IM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많으시고요. 탈출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룽투코리아님은 지금 더 낮은 가격에 사셨는데 추매할까요? 하셨네요. 자,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서 그다음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비중을 40%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비중도 크고 매수가도 높기 때문에 그분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 게임주, 성장주죠.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 시점에서 굉장히 좀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사실 게임주 혹은 뭐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시장 부진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커지면서 게임주들을 위주로 굉장히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은 고점과 대비를 했을 때 50%에서 60% 정말 많게는 70% 넘게 빠진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별로고 좀 업황이 안 좋다고 해도 종목 자체는 계속해서 순환이 돌기 때문에 이런 과대 낙폭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시그널이 하나 나와줬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종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크게 없어도 워낙 게임주들이 좀 이슈가 좀 됐고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고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적정 주가를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시그널들이 어느 정도 게임주들이 바닥을 다져나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룽투코리아 또한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서 제가 게임주와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요.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6,40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중 자체도 40%가량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좀 적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추가 매수라던가 목표가를 정해주세요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제가 두 가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룽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4월 달이죠. 4월 달에 열혈강호 모바일이 또 흥행을 한다는 소식에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이라던가 신작에 흥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12,000원 선까지 오르고 나서 지금은 4,600원대에 내려가 있죠. 대략 고점과 대비를 했을 때 60%가량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과대 낙폭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그래도 좀 순환을 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바닥을 딛고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를 먼저 잡아드리자면 이 종목 사실 지금 구간도 굉장히 싼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600원 선도 굉장히 싼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4,1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매물이 아래는 비어있기 때문에 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사실 5,000원 구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게 고점과 대비를 했을 때 60% 빠졌다고 했죠. 그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장기 이평선 구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60일선은 5,800원 그리고 120일선 같은 경우에는 대략 6,500원 구간인데 단기간에 짧게 갖고 가고 싶다 하시다면은 60일선 구간이 5,800원 목표가로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게임 관련주인 룽투코리아였습니다. 손절가는 4,100원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5,8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선경 님입니다. 심택 종목 말씀하셨네요. 비중 30%, 5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심택 이 종목 오늘 봐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또 PCB 관련주들, 소부장주들이 잘 가거든요. 수급도 좀 들어오고. 심택은 어떨까요? 네, 우선은 PCB 관련주 저도 개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홀딩에 나가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거나 혹은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비중이 30%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권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PCB 관련주 제가 첫 방송 때 가져온 적이 있죠. TLB를 가져왔었는데요. P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PCB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종목들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택 같은 경우에도 PCB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많이 부진하기도 했고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죠. 시장이 좀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한 원인이 컸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무게가 크고 이 변동성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택도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부진했던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35,000원 선까지 주가가 내려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매수를 하셨을 확률이 높은데 6월 들어서 시장이 부진하고 이렇게 갑자기 밀리는 거 보고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조금은
여전히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상 외로는 좀 긍정적이게 나왔고 반도체 자체는 국내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30%라고 썼는데 20%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이 쌓여 있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31,000원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또 부진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됐을 때 31,000원 구간까지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구간까지 도달을 하지 않고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본전에서 일단은 절반 매도 진행을 하시고 이 종목 또한 지금 보시면은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되고 저항이 받는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 54,000원 구간인데요.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다면은 54,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서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채팅방에서 이선경님께서 신청해 주신 사연이었고요. 이 상담을 진행해 주시던 도중에 비중이랑 매수가가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주셨고요. 31,000원대 추가 매수, 본전에서는 절반가량 매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목표가 54,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상위 1%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을 촬영하셔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후에 상담 신청해 주실 때는요. 3가지 정보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는데 먼저 종목의 이름 중요하겠죠.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마지막으로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보내실 때 최영지라고 간략하게 전문가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채팅방 링크를 전송해 드릴게요. 네, 그럼 이어서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자 함께 만나보시죠. 울고 있는 제이지님, 성호전자 종목 1,970원, 비중 10%라고 하셨고요. 야, 1년째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심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울고 있는 제이지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성호전자, LED 전기차 쪽인데 지금 일단 한번 현재가를 확인을 해드리면 1,495원입니다. 이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좀 거래량도 요즘 없네요. 네, 성우전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횡보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최근에 시장 하락에 따라서 같이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또 진단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비중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손절가를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ED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자 부품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 전자기기라던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소비가 위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자기기라던가 혹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전쟁 이슈가 터졌죠. 전쟁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소비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고 코로나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또 부진해짐에 따라서 종목들이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1년 동안 이 종목에 묶여 있었고 매수가 자체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높기 때문에 좀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아보시거나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더 잡아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1,495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PER 같은 경우에도 업종 PER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도 보면은 이번에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죠. 실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2분기 실적도 꼭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 하락과 함께 이 업황에 대한 부진함 속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1,400원대 구간에 있는데 1,900원이라면은 꽤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좀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고 실적 또한 좀 부진하게 나와서 전저점 구간인 이 13,000원 구간을 깼을 경우에는 조정이 좀 더 길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 13,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 하시다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 구간, 이 장기평선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죠. 1,500원 선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저항을 받고 나서 살짝 눌림목에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를 했을 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못했을 시에도 우선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가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그래도 본전까지 갖고 가고 싶다 하면은 목표가는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장기 이평선 구간인 1,5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호전자였습니다. 손절가 1,400원, 추가 매수 구간 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자분은 닉네임이 환희입니다. 동진세미캠 종목이고요. 34,500원, 비중은 10%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동진세미캠도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오늘 역시 강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전부 다 강한데 4% 오르고 있고 33,250원입니다. 자, 이분은 최근에 들어가셨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동진세미캠은 어떨까요? 네, 보니까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비중 자체도 10%가량이면은 큰 편은 아니어서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수익권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 묶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택같이 또 시장 밀리는 것과 같이 밀리는 경향이 보였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감 속에서 같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관점에서는 추세 자체도 나쁘지 않고 지금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목표가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진세미캠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구간이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31,000원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서 계속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52,000원 선까지 올라갔던 구간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과거만큼은 제가 수익을 극대화하시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종목 34,000원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곧 있으면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금방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인 이 장기 이평선 구간 37,000원 선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37,000원 구간 일단은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 조금 시장이 계속 부진해지고 반도체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당연히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저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 크게 손실을 보기 전에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면은 11,000원 선 구간을 손절가로 짧게 잡아보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진세미캠 종목이었고요. 37,000원 1차 목표가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가지고 가보자 홀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요, 오늘 종목 상담 코너가 끝나고 나서도 최영지 전문가 계속해서 함께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통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네모난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진 촬영하듯이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찍고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평소 시황 분석도 함께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 추측해 주신 그 내용들 한번 보니까요. 쇼박스, 코세스, 덱스터 이렇게 또 공교롭게 종목들이 다 세 글자네요. 이 종목들 중에 이 드라마로 나온 드라마 제목과 동일한 종목이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필승 종목은 바로 덱스터입니다. 네. 덱스터. 네, 덱스터라는 미국 드라마인데요. 네. 음. 그래도 맞힌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거의 다 네. 맞추십니다. 웬만하면. 네. 덱스터 좀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덱스터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추얼 스튜디오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고요. 그리고 시각적 특수 효과에 있어서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이번 2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실적 모멘텀도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버추얼 스튜디오는 최근에 CJ ENM 말고도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과도 같이 엮이는 좀 이슈기 때문에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작사 측에서도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덱스터가 기술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필승 종목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53,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13,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죠. 그만큼 과하게 낙폭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대 낙폭 구간에서 순환이 돌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120주선 구간에서 12,000원 구간에서 단단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거래량까지 같이 받쳐준다면 당연히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해서 10,000원 구간까지 밀려서 10,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될 시에는 10,000원 구간이 마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길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손절가는 10,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잡아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순환이 워낙 빠르게 돌기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61선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의 정체는 덱스터였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오늘도 최영지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수익을 보고 싶다면 이런 지표 알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또 진행을 하셨어요. 네, 이번 맞습니다. 주는 뭔가요? 네, 이번 주는 그 경기 지표 2탄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경기 지표 모르면 여러분들 오히려 손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경기 지표 강의를 준비해왔고요. 또 자료 선물도 준비해왔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료 선물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무료 방송까지 시청해주시고 알찬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해주신 최영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